나선생의 슬기로운 실과 수업. 오늘은 2단원 두 번째 시간, 동식물 자원은 왜 중요할까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책 보면서 영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식물 가꾸기와 동물 기르기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제일 처음 투입이라는 단계가 있었어요. 어떤 식물을 가꿀지, 어떤 동물을 기를지 결정하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 단계가 있었고요. 이 단계에서는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기르는 전 과정, 물을 주거나 산책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확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산출. 식물의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기른다 라고 하면 다 자란 방울토마토를 수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물 기르기. 동물 중에서도 반려동물 이외에 가축이라고 부르는 소나 돼지나 닭의 경우에는 다 자란 가축을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으로 요리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입, 과정, 산출에 각각 영향을 주고 받는 되먹임 단계, 피드백 단계가 또 있었죠. 그래서 각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잘된 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먹임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이란 인간 생활과 경제 생산에 가치 있게 쓰이는 것들을 자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는 경제 생산, 어떤 무언가를 만들거나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가치 있게 쓰이는 재료들을 자원이라고 해요. 그럼 동식물 자원이라는 건 뭘까요? 자원은 자원인데 그 자원 중에서도 동물 자원과 식물 자원을 동식물 자원이라고 하죠. 즉, 인간 생활과 경제 생산에 가치 있게 쓰이는 것들 중 동물과 식물만을 동식물 자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들, 우리가 입는 옷의 재료들, 우리가 신는 신발의 재료, 약품의 재료, 우리가 키우는 화초, 꽃, 반려동물, 반려식물과 같은 것들을 다 동식물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 속의 주인공이 동식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 속 주인공에게 동식물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 영상은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의 영상은 유튜버 미들뻔님의 영화 소개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세계적인 택배회사의 직원인 척 놀랜드는 항상 시간 엄수를 강조하며 사는 아주 바쁜 남자입니다. 척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택배를 실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비행기에 타기 직전 그는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청혼을 하고 금방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수화물을 꽉꽉 싣고 날아가던 비행기는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나 바다 위에 추락하고 맙니다. 온갖 난리통을 겪고 난 뒤 정신을 차린 척은 자신이 처음 보는 섬에 떠밀려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도착한 이 섬은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안 보이는 막막한 무인도였죠. 착잡한 마음을 안고 척은 일단 자신과 함께 섬에 떠밀려온 택배 상자들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땅에 떨어진 코코넛을 모으는데요. 코코넛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바위에 던지고 찍고 먼지거리를 해도 도저히 깨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던 척은 함께 비행기에 탔었던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는데요. 우울한 기분을 뒤로하고 그는 시체의 소지품을 뒤져 멀쩡한 신발과 아직 잘 작동하는 손전등을 손에 넣죠. 그리고는 같이 떠밀려왔던 택배 상자들을 하나씩 까서 쓸만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꽤 많은 비디오 테이프들, 이쁘게 생긴 배구공, 날이 잘 서 있는 스케이트와 그리고 망사가 달려있는 드레스였습니다. 택배회사 직원 최후의 자존심으로 마지막 상자 하나는 열지 않고 잘 보관해두죠. 이후 척은 새로 얻게 된 물품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스케이트와는 칼날 대신에 사용하고 망사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활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건 다름 아닌 배구공이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가 손이 다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 척은 주위에 있던 배구공을 집어 확 던져버리는데요. 나중에 주워서 살펴보니 배구공에 묻은 핏자국이 꼭 사람 얼굴 같아 보였습니다. 척은 어느 순간부터 그 배구공을 의식하게 됐고 이내 그에게 윌슨이란 이름을 붙여주며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하죠. Pretty well made fire, huh, Wilson? So, Wilson.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에서 외로움에 허덕이던 그는 유일한 친구 윌슨과 함께 힘든 나날들을 버텨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무려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통통했던 척은 홀쭉한 원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고기와 코코넛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연명하던 그는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Shut up! 조심스레 해안가로 나가자 바다에서 웬 알루미늄 판이 떠밀려와 있었습니다. 윌슨과 함께 그걸 살펴보던 척은 이 판때기를 이용해 그들의 오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죠. 그 계획이란 바로 섬을 빠져나갈 뗏목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윌슨과 함께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는 척.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랜 친구와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내 화해하고는 전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되죠. We okay? Okay. 드디어 뗏목이 완성되고 바람이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섬을 빠져나갈 마지막 기회. 척은 윌슨과 함께 용기를 내어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을 다시 섬에 밀어 넣으려는 듯이 들이닥치는 파도. 과연 척과 윌슨은 섬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영상 속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생존에 도움을 얻은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아래의 사진을 보면 영상 속의 주인공이 입고 있던 티셔츠, 옷감들이 있었고요. 이 티셔츠의 재료는 목화, 면화라고 부르는 면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목이 말랐을 때 먹었던 코코넛은 나무의 열매가 되겠죠. 그 다음, 죽은 동료의 신발을 뺏어서 신었죠. 네. 이 신발의 재료는 동물의 가죽이었어요. 다음, 이 장면은 뭘까요? 네, 그 망사 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고기잡이 그물을 만들었던 거죠. 이 고기잡이 그물에 사용했던 망사 역시 옷감입니다. 그리고 배구공의 재료는 동물의 가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만들었던 뗏목에 사용됐던 재료들은 나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영상 속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생존에 도움을 얻은 것들은 사실 살펴보면 동물의 재료 또는 식물의 재료를 활용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주인공에게 도움을 준 동식물 자원을 한번 분류해 봤더니 첫 번째 장면에 나와 있는 식량 자원,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코코넛이나 아니면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 식량 자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 제품의 재료 및 원료, 입고 있던 티셔츠나 신발이나 같은 것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뗏목과 그리고 주인공이 살고 있었던 동굴 속에서의 뭐 나뭇가지나 나뭇잎들 다 생태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배구공처럼 주인공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거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존재 역시 사회 문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일 수는 있지만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식물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 자원이에요. 식량 자원은 곡식, 과일, 채소, 고기 등 다양하고 풍부한 먹을거리를 동물과 식물이 제공하게 되죠. 두 번째, 제품의 재료와 원료. 생활에 필요한 옷, 신발, 화장품, 의약품 등 이런 것들의 재료가 되거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동식물 자원입니다. 세 번째, 생태 자원 볼게요. 환경 정화, 생태계 유지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동식물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회문화 자원.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화초, 반려식물에게는 우리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또 식물원이나 수목원에는 사람들이 안정을 얻기 위해 이용을 하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식물 자원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교과서 보면서 같이 밑줄 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식물 자원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식량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각종 제품의 재료나 원료로 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동식물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동식물 자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중요한지, 중요한 이유를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 과제는 교과서 아래쪽, 24쪽 아래쪽에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동식물 자원을 찾고 이 동식물 자원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한 다음 오늘 과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 식물과 동물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